한동훈 밀어내기 시동. 한동훈 대표와 이른바 이 장동혁 대표 지도부와의 갈등 국면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장동혁 대표가 임명한 당무감사위원장이 친한파들에게 중징계를 선고하고 있는 그런 국면입니다. 그 가운데 한동훈 전 대표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우리 국민의힘은 자유를 보장하고 그리고 자유를 지키겠다고 서원하고 그걸 약속한 보수정당이에요. 보수정당에서 당대표를 비판한다고 그걸 당에서 내쫓는다? 저는 이게 김종혁 최고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네. 그건 민주주의 정당이 아니에요. 역시 마찬가지 얘기 같아요. 그리고 그냥 저를 찍어내고 싶으면 저를 그냥 하시죠. 그럼 될 것 같아요. 네. 뭐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뭘 이런 식의 분위기 만들어서 당을 우수 당으로 만들지 말고 자, 한동훈 전 대표뿐 아니라 김종혁 최고위원, 한지아 의원 등등 친한파가 강하게 이 조치들에 대해서 반발을 하자 장동혁 대표가 임명한 2호선 당무감사위원장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만약 훔쳐도 돌려주기만 하면 된다면 도둑질은 들키면 본전인 도박이 된다. 불의에는 안 하느니만 못한 대가가 따라야 한다. 반드시 징계하겠다는 거죠. 도둑에 비유했어요. 도둑질. 도둑질 해놓고 처벌 안 받으면 안 된다. 얼마 전엔 들이받는 손은 돌로 쳐 죽여야 된다라는 문구를 인용했는데 마침 저희 돌직구쇼에서 제가 한동훈 대표는 소띠다라고 분석해 드린 적도 있습니다. 소띠 한동훈 대표를 겨눈 들이받는 손은 돌로 쳐 죽여야 된다라는 글을 올렸던 2호선 당무감사위원장이 도둑질엔 대가가 따라야 한다. 굉장히 강도 높은 징계 국면이 예고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김그식 교수님, 예. 도둑질엔 대가가 따라야 한다. 이 글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그 2호선 당무감사위원장이 본인의 지금 맡고 있는 역할에서 좀 공정성과 중립성과 객관성을 상실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 단계 문제, 당원 게시판 문제, 그다음에 김종혁 전 최고 발언 문제에 대해서 답을 정해놓고, 그러니까 답정너라고 하지 않습니까? 답을 정해놓고 밀어붙이는 식이고 마치 성경 문구를 인용하고 저렇게 이른바 이제 법학자로서의 일정한 정도의 자신의 고집을 이야기하면서 네네. 징계는 뭐 당연한 거다. 그리고 징계는 뭐 피해갈 수 없는 거라고 지금 겁을 주는 것 같은데요. 저는 저분들의 논리 중에 가장 저는 스스로 자가당착적인 게 뭐냐면 장동혁 대표도 그렇고 그다음에 한동훈 대표를 배신자라고 주장했던 많은 사람들이 뭐였습니까? 내부 총질하지 말라고 배신자라고 하지 않았어요? 네네. 당신들이 우리 윤석열 대통령 내부 총질했고 당신들이 우리 장동혁 당대표를 내부 총질해서 문제가 됐다. 단합이 우선이다. 라고 주장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지금 이 징계 문제로 당이 이렇게 갈등에 빠졌을 때 지금 내부 총질 누가 시작한 겁니까? 저는 내부 총질하지 말라고 징계를 하겠다는 그 고집 자체가 당에 대한 내부 총질을 좀 주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면에서 보면 정말 당동욱 당대표나 2호선 당무감사위원장이 징계를 하겠다고 이렇게 윽박지른 것 자체가 내부 총질을 하는 것이고 당을 지금 갈등과 분열로 수령으로 지금 밀고 가고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두 번째로는 우리 당의 모든 의원들이 공통적으로 다 단합해서 이재명 대통령과 또 민주당의 잘못한 점을 비판하고 싸워야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재명 민주당 대표 당시에 우리 당이 가장 많이 비판했던 지점이 뭐였어요? 개딸 전체주의였습니다. 그 강성 지지층이라는 개딸들에 둘러싸여서 민주당 안에 민주적인 어떤 의사표시가 다 말살당했다. 그래서 그때 비명 행사, 친명 행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엄청나게 비판했죠. 그걸 똑같이 돌이켜보면 지금 당 노선에 대해서, 당대표의 발언에 대해서, 당대표의 나아갈 어떤 전략에 대해서 당내 인사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것도 생각을 해 주십시오. 이건 옳은 길이 아닙니다라고 쓴소리라고 직언하는 것에 대해서 입을 틀어막고 소를 쳐 죽이고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겁을 주는 것은 이거 개딸 전체주의랑 뭐가 다른 거죠? 저는 그래서 모르겠어요. 장동혁 당대표하고 2호선 당무감사위원장이 상의를 안 한다고는 합니다만 같은 방향의 같은 의도를 가지고 밀어붙이겠다고 한다면 우리 당내 어떤 합리적인 인사도 지금 이 방향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해요. 네. 제발 스스로를 좀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내부 총질은 과연 누가 하는 것이고 개딸 전체주의라고 비판했던 우리 당의 일관된 입장에서 스스로의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2호선 당무감사위원장이 친한파들의 반발에 동일한 행동을 계속 반복하면 제명할 수 있다라는
입장도 지금 밝혔거든요. 제명. 네. 자꾸 그러면 제명. 네. 그럼 제명에 못 죽죠. 제가 볼 때는 제명에 못 죽는다. 그렇습니다. 이게 당무감사위원장께서 저렇게까지 말을 하시는 건 내가 볼 때 그 자기 역할과 권한을 벗어난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제명을 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도 당무감사위원장은 이러이러한 당원의 문제점에 대해서 이렇게 판단하니 이렇게 징계를 요청합니다라고 하는 이른바 검찰로서의 기소예요. 그러면 윤리위원회에서 최종 법원으로서 판단을 내리는 겁니다. 근데 제명하겠다 이야기가 말이 되는 겁니까? 저는 그건 아니라고 보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당은 건전한 저는 노선 투쟁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예를 하나만 들어볼게요. 얼마 전에 우리 장동혁 대표가 우리가 황교안이다 외쳐가지고 난리가 났잖아요. 우리가 황교안이다라고 하는 것은 장동혁 대표의 본래 노선을 지금 이야기한 겁니다. 황교안 대표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존경하는 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황교안이라고 하는 그 구호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계엄이 정당했고 한동훈을 체포했어야 됐고 부정선거를 뒤져야 된다고 하는 그 황교안 대표의 주장을 동조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반대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황교안 대표 개인을 반대하는 게 아니고. 그런데 장동혁 대표는 우리가 황교안이라고 그 극우의 방향으로 가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그 반대편, 계엄을 반대했고 탄핵을 찬성했고 그리고 빨리 윤석열 부부와 절연을 하고 국민들께 다가가야 한다고는 한동훈 대표의 노선을 저는 지지합니다. 그럼 우리는 뭐냐? 우리가 한동훈이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한동훈 대표를 좋아해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황교안이라고 하는 노선으로 가겠다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가 한동훈이다라고 하는 노선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노선을 놓고 저는 생산적인 토론하는 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지금 당무감사이나 징계를 하겠다는 이유는 뭐냐면 노선에 대한 공론화 과정은 필요 없고 이건 친한계라고 찍어서 너는 한동훈 개보지, 너는 한동훈 추종자지, 너 한동훈 팬덤이지, 한동훈 개파지 이걸로 몰아가면서 국민 내 당원들의 감정을 건드려가지고 밀어붙이는 거거든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저는 황교안이 아니고 우리는 한동훈으로 가야 됩니다. 그러나 저는 한동훈이 아니고 김근식입니다. 이걸 구분해 봐야 돼요. 제가 한동훈 노선을 간다고 해서 한동훈 개파고 한동훈을 추종한 세력입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이걸 좀 구분해서 당내에 건전한 전 토론이 좀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박정우 의원님께서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도둑질엔 대가가 따라야 한다라고 했는데 도둑질의 이른바 이제 비유. 빗댄 건데 지금 징계를 받고 있는 사람은 2명 아닙니까? 일단 김종혁 전 최고 당대표와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비판을 강하게 했다. 두 번째는 당 게시판, 당원 게시판의 익명으로 한동훈 전 대표의 가족이 당대표와 대통령 부부를 비난하는 글을 올린 것 아니냐라는 의혹. 자, 이 2가지예요. 혐의는 2가지인데 돌로 쳐 죽인다는 얘기 나왔고 지금 도둑질 얘기까지 나왔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작은 것부터 얘기할까요? 큰 것부터 얘기할까요? 큰 거요. 예, 큰 거는 지금 얼마 전에 그 송원석 그 원내대표하고 또 주호영 부의장하고 25명의 초선이 사죄를 했잖아요. 네. 그러면서 분열의 조짐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직접적인 공격은 할 수는 없고 한동훈 측 사람들을 공격함으로써 경고성을 주는 것 같은 모습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민주당과 또는 정부와의 투쟁을 선언했었는데 별 효과가 없어요, 지금 상황이. 그러다 보니까 다시 내부로 눈을 돌린 거 아닌가 생각하는데 사실 지금 지방선거 얼마 안 남았습니다. 얼마 안 남았죠. 남의당 걱정할 건 아니지만 지금 똘똘 뭉쳐도 시원찮거든요. 네. 그거는 힘이 강할 때는 내부 정리하고 이럴 게 필요하지만 힘이 강하지 않을 때는 합정 연행을 할 수밖에 없어요. 서로 간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한동훈 대표 측도 어느 정도 일정 세력이 있잖아요. 그 힘들이 모여야지만 다음 선거를 어느 정도 겨뤄볼 수 있는데 지금적으로 다 내부적으로 갈라져 버리면 진짜 얼마 안 되는 사람들 가지고서 지방선거를 치를 수가 있을까요? 예리한 분석이네요. 그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정치가 좋은 라이벌이 있어야지 더 좋은 정치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자꾸 좀 거슬린다 그래서 다 쳐내버리면 결국은 혼자서 고립될 수밖에 없다. 국민에게도 좋은 게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양비론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민주당 처음엔 지금 반사이익으로 좋을 것 같지만 전국적으로는 정치가 정도를 걸어야 되고 좀 멋진 정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작은 거 얘기할까요? 작은 거요. 작은 거는 아까 들이받으면 이게 불인가를 생각해봐야 돼. 불이면은 그거를 돌로 치고 받는 올리는 손은 죽여야 된다는데 내상 안 입어요? 그 돌로만 거의 가능한가요? 예, 치고 받으면 그 사람도 다칠 수 있는 거고 또 증시에서는
곰과 소가 있잖아요. 곰은 내려갈 때를 상징하고 소는 올라갈 때 상징하는데 그걸 잘 살려야죠. 그래서 한동훈 쪽에 사람들을 같이 모아내는 게 나는 조언한다면 게 필요하다 저는 쳐내지 마라 이런 생각입니다. 네. 자, 그 가운데 장동혁 대표가 임명한 장해찬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이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묘한 글인데 한동훈 씨 하나만 물어봅시다. 경력도 기수도 안 되는 당신을 법무부 장관으로 파격 발탁한 건 업어준 것 아닙니까? 비대위원장은 누구 덕에 됐습니까? 따지고 보면 윤석열 정부의 김현지가 한동훈이다.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윤 정부의 김현지. 그러면 윤석열 정부도 비판을 하는 건데 장해찬 부원장의 어떤 자기 부정 발언 아니냐라는 논란도 있는 대목의 글인데 윤 정부의 김현지,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도직구의 김현지. 그 김현지님께서 좀 거북해하실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은 또 그러네요. 듭니다. 네, 뭐 살을 좀 더 빼든지 하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한동훈이 김현지가 되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 윤석열 정권에 김현지가 있었다라고 하면 딱 떠오르는 사람이 있어요. 직관적으로 떠오르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누구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 장해찬 그 부원장이죠. 지금은 부원장이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파격 발탁했다고 그랬어요. 파격 발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은 능력이나 경험이 일천한 사람을 높은 자리에 이렇게 올려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그 법무부 장관을 한동훈 전 대표를 검사장을 법무부 장관으로 발탁했다. 이거는 파격적인 건 맞는 것 같은데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이게 발탁인가? 한동훈을 법무부 장관으로 뽑은 게 발탁인가? 그런데 전 어떤 생각이 드냐면 윤석열 대통령이 필요해가지고 법무부 장관으로 쓴 거 아닌가? 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 들거든요. 예를 들어서 한동훈이 제가 이제 초임 검사장밖에 안 됐고 그다음 계속 뺑뺑뺑 돌다가 이제 정권 바뀌었으니까 저 좋은데 좀 그 보내주세요라고 윤석열 대통령한테 막 칭얼칭얼 거려가지고 만약에 윤 대통령이 다른 사람을 법무부 장관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동훈 그 검사장이 막 이렇게 부탁을 해가지고 뽑아줬다 법무부 장관으로 그렇다라고 하면 파격 발탁이 될 것 같은데 제 기억에 윤석열 정권에서 기억나는 장관이 있었습니까? 제가 한동훈이 정치인으로서의 한동훈 제가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뭐 비대위원장 당대표하고 탄핵당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과정을 봤을 때 정치인으로서의 한동훈에 대한 평가는 좀 시간을 두고 봐야 되겠다 그 생각은 하는데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한동훈은 윤석열 정권에서 군계 일학 아니었습니까? 제가 기억나는 사람은요 한동훈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기억나는 사람이 한덕수, 최상목 이런 사람들이 기억나는데 그분들은 다 계엄 이후에 탄핵소추 이후에 대통령 권한 대행하고 그래서 그랬지 거의 그 민주당 그 거대 야당 민주당 박정우 의원님 포함해가지고 그 많은 의원들이 막 이렇게 붙었을 때 거의 도장 깨기식으로 일대 몇 명으로 그렇게 싸웠던 사람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 아닌가? 그렇게 잘 싸웠으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 완전 신인이었고 초짜였던 한동훈을 비대위원장으로 발탁한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 들고요. 그다음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 윤석열의 김현지는 굳이 따진다라고 하면 오히려 장해찬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김현지가 법무부 장관하고 있습니까? 김현지가 여성가족부 장관하고 있습니까? 1급 실장 자리에 있잖아요. 제가 봤을 때 직급으로 봤을 때 장해찬 씨가 그때 무슨 비서관 정도 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다음에 장해찬 씨가 그 정도 경력 가지고 대통령실에 비서관 정도로 올라가는 거 파격 발탁 아니겠습니까? 저는요 만약에 장해찬 부원장이 굳이 비유를 하려고 하면 한동훈은 그 이재명의 정성호 정도 된다라고 하면 제가 이해가 되겠는데 어떻게 이재명의 김현지가 한동훈이냐 이건 앞뒤가 안 맞는다 그 생각 듭니다. 네, 정혁진 변호사님의 개인적인 견해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친윤 의원인 권영세 의원도 한동훈 전 대표를 비난했습니다. 대통령이 공격한다고 해서 당대표라는 사람 본인 또는 그 가족이 비겁하게 익명성 뒤에 숨어 당원 게시판에서 반격하는 일도 정상은 아니다라고 한동훈 전 대표를 비판했습니다. 장동혁 대표 본인도 최근 이런 발언을 했죠. 바깥에 50명의 적보다 내부에 1명이 더 무섭다. 해당 행위는 엄정 조치해야 한다라고 말입니다.
밖에 있는 적 50명보다 내부에 있는 적 1명이 더 무섭다는 말씀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오히려 해당 행위를 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엄정한 조치를 취하고 그리고 당의 하나로 뭉쳐서 싸우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자 친한파의 한 사람이 박정하 의원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렇게까지 하는 게 과연 우리 당이 지방선거를 치르고 앞으로 그동안에 아팠던 부분들을 정리하고 나가는데 도움이 될 거냐는 걸 판단해야 되는데 글쎄 저는 전혀 도움이 될 것 같지 않고 내부의 저 한 명은 역시 뭐 한동훈 전 대표를 의미하는 거라고 보시는 거죠? 그렇게 보고 있죠. 예. 관건은 이 갈등 국면이 멈출 기미를 안 보인다는 겁니다. 징계 국면은 끝까지 갈 것처럼 보인다는데 있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 얘기 들어볼 텐데 저희 채널A 정치시간에 나와서 이런 얘기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윤 대통령 면회를 간다든가 그리고 항소포기 이슈가 생겨가지고 우리가 민주당을 향해로 제가 너네는 김만배다. 민주당은 김만배다. 민주당 우리가 김만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우리가 황교안이다라고 얘기한다든가 그다음에 김현지, 김남국 이슈가 팡 터졌는데 12월 3일 날 아침에 갑자기 윤호개인 계몽령 같은 메시지를 내서 이걸 확 덮어버린다든가 그리고 그 문제는 장동혁 대표한테 물어보면 돼요. 그분이 잘 아십니다. 그분이 여러 군데 나서 그게 왜 정치적 공격이고 절대로 말도 안 되는 소리인지를 본인이 얘기했죠. 그런데도 그걸 그렇게 한다는 건 결국은 퇴행의 정치를 하겠다는 거거든요. 자, 이 갈등의 국면 양태현 변호사님. 명분은 막 이런저런 명분들이 막 오고 가요. 뭐 아까 권영세 의원이 얘기했던 것처럼 당원 게시판에 익명의 뒤에 숨어서 당대표와 대통령 내외를 비난하는 거 온당치 않다. 그걸 징계해야 된다. 도둑질이다. 내부 총질이다. 들이받는 소다. 소띠다. 명분들은 되게 많은데 지금 한동훈 전 대표나 박정하 의원, 뭐 김문식 교수님 이런 분들 얘기 들어보면 그런 건 다 그냥 허울이고 본질은 한동훈과 친한파를 아까 장동혁 대표 얘기했던 것처럼 배제시켜서 친한파를 뺀 나머지가 똘똘 뭉치게 하겠다라는 게 본질 아니냐라는 의심이거든요. 지적이거든요. 즉 장동혁 대표의 어떤 개인적인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감정이 큰 것 아니냐라는 세간의 한 시선에 대해서 양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장동혁 대표께서 공안증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의심이 들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를 두려워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저렇게까지 의식을 하고 정말 뭐 지금 뭐 한동훈 대표 한 명을 잡기 위해서 저렇게까지 뭐 당무감사위원회도 동원하고 여러 의원들도 동원하고 저런 식으로 하는 거는 사실 저는 한동훈 대표를 뭔가 이런 지령과 핍박을 받는 그런 이제 당내 서사를 만들어주는 것밖에라고 생각되지 않거든요. 오히려? 예, 오히려 이 한동훈 전 대표를 키워주는 거죠. 만약 이렇게 해놓고 장동혁 대표 체제하에서 국민의힘이 지방선거에서 대패했다. 그러면은 뭐 결국 당권이라든가 당원들은 누구를 비난하고 그거에 대한 대안으로 누굴 택하겠습니까? 물론 저는 한동훈 대표가 뭐 아직 뭐 확정된 건 아니지만 뭐 본인 아이디나 뭐 가족들의 이름으로 막 그 게시판에다가 막 그런 글을 올린 거는 뭐 좀 속된 말로 좀 너무 좀 가벼운 행동이었다. 네, 좀 그렇게 보긴 합니다. 물론 본인이 했다고 안 했다고 말씀 안 하셨지만 뭐 그런 것도 있고 발언도 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뭐 어버 키웠다는 말에 대해서 뭐 개똥 같은 소리다. 사실 그런 거는 좀 표현이 좀 그렇잖아요. 그건 전 당대표까지 하신 분이 그리고 어쨌든 윤석열 정부에서 가장 많은 혜택을 본 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말은 굉장히 가볍지만 근데 그거는 정치적 비판의 영역으로 해결해야지 그거를 뭐 징계를 하고 또 그걸 또 법원으로까지 끌고 가서 법적인 영역에서 이거를 결국 다투게 만든다는 거는 저는 장동혁 대표께서 공안증이 있다 그렇게밖에 판단되지 않습니다. 양태현 변호사님의 어떤 개인적인 의견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